언니 제정신이에요? 지금 새벽 2시라고요. 여기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가 새벽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 방송을 시청하던 전 세계 그녀의 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늦은 시간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방송을 하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도대체 영국의 인플루언서는 무슨 이유로 서울의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0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인플루언서 영국의 에리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최초 인플루언서 박람회인 서울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구독자를 다 합치면 30억 명이 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참여해 서울의 매력을 해외에 알리는 큰 행사로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생중계하기도 했답니다. 저는 연말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주최 측에서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숙박비와 항공료만 제공할 뿐 그 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서로 한국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났었고 초대를 받은 저는 뛸 듯이 기뻤죠. 더욱 좋았던 것은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콘텐츠가 정해진 틀에 짜여진 것이 아니고 인플루언서 각자의 취향대로 제작을 하면 된다고 하셔서 자유롭게 한국을 체험하며 기록을 남기기로 했죠. 한국은 저희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꿈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한번 방문을 하면 그 경험을 잊지 못해 얼마 후 다시 방문을 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랍니다. 저는 저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친동생 안젤라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공식 행사 일정은 2박 3일이었지만 저희는 서울에 머물다가 부산이라는 도시에 3박 4일 정도 머물기로 계획을 짰답니다. 동생이 제 매니저를 하기 전까지는 공부만 하던 범생이었는데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여행도 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는지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 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유럽의 몇몇 나라 정도만 같이 다녀보았고 아시아의 나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오게 된 거죠. 처음에 한국에서 방문 초청을 받았다고 했을 때 동생의 반응이 떠오르네요. 언니, 한국의 K-팝과 K-드라마가 유명하긴 하지만 다른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이 한국보다 더 볼 것도 많고 발전된 나라일 것 같은데 일본에서 행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일본에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동생의 말을 듣고 피식하고 웃으니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가 잘못됐냐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5년 전 와보고 두 번째 방문하는 것이라서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해버린 거죠. 안젤라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국으로 가는 당일날까지 한국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안젤라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는 표정을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5년 전 와봤었기 때문에 크게 바뀐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더 쾌적해지고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5년 전에는 없었던 신기한 안내 로봇이 관광객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더라고요. 머리를 가진 그 로봇은 사람이 다가가자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되어 탑승 게이트를 알려주거나 앞장서서 안내해주기도 하더군요. 저와 동생은 너무 신기해서 로봇 앞에서 얼쩡대고 있었는데 로봇이 우리에게 기념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말을 걸어서 깜짝 놀랐어요. 찍은 사진은 문자나 이메일로 전송까지 해준다니 너무 똑똑한 로봇 아닌가요? 동생 안젤라는 인천공항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국은 문화뿐만 아니라 공항도 세계적이라면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요. 인천공항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보여주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긴 도대체 어디죠? 거기가 공항이라고요? 엄청 넓은데 되게 깨끗하네요. 돌아다니는 로봇이 너무 귀여워요. 다들 놀랍다는 댓글이 속출하였죠. 저는 제 팬들에게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어요. 모두 좋다는 반응을 하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이번 행사지인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행사 건물로 향했어요. 그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자연과 고층 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행사에 참석을 하여 타종 행사까지 마무리를 한 뒤 오늘의 일정이 끝나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오늘을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동생 안젤라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즐기기 위해 다시 나갈 준비를 하였죠. 안젤라는 제가 밖에 나가려고 하니 펄쩍 뛰면서 제정신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서울의 밤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나가자고 이야기를 한 건데 겪어보지 못한 안젤라는 걱정이 많이 된 모양이었죠. 안젤라의 반응은 당연한 거였어요. 영국에서 이 시간에 밖에 나간다는 건 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싶어요.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저의 설득 끝에 안젤라는 저와 함께 밤거리를 나서게 되었어요. 숙소에서도 가까웠고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밤거리가 화려하기로 소문난 명동에 나갔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도 느껴졌죠. 안젤라는 처음에는 걱정을 했지만 일단은 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밝은 불빛이 켜져 있어서 조금은 안심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으니 소매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가방을 움켜쥔 채 경직되어 걷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젤라에게 제가 겪은 한국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어요. 안젤라, 한국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나라가 아니야. 너도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봐봐. 누가 너의 가방에 관심이나 있는 줄 아니? 한국인들은 식당에서 가방을 두고 나와도 아무도 그걸 훔쳐가지 않거든. 오히려 가방을 찾아주려고 애를 쓰지. 제 말을 듣더니 안젤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언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주인 없는 가방을 훔쳐가지 않고 찾아준다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 저는 안젤라에게 5년 전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내가 한국에 왔을 때 핸드폰을 깜빡하고 카페 화장실에 두고 온 적이 있었어. 카페를 나서서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핸드폰을 두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야. 당연히 누군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찾을지도 모른다는 1%의 기대감을 가지고 카페에 들어갔지. 카페 직원은 내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내 핸드폰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지. 핸드폰 두고 가셨죠? 여기 있어요. 다른 손님께서 화장실에서 발견하셨다고 저에게 전해주고 가셨어요. 그때의 일을 안젤라에게 들려주자 한국의 시민의식에 놀라는 눈치였죠. 우리는 새벽 2시가 넘어가는 그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한국과 약 8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영국은 현재 저녁 6시 정도인 거죠. 제가 라이브를 켜자 저의 팬분들은 지금 새벽 시간이 맞냐면서 왜 그렇게 밖이 밝은 거냐고 하나같이 놀라워하더군요. 위험한 밤에 돌아다니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며 아우성인 팬들도 있었죠. 저는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명동의 밤거리를 카메라에 담으며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밤은 위험하지 않아요. 마치 나처럼 활기차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있답니다. 영국의 밤처럼 약을 하는 사람이나 소매치기는 보이지 않아요. 건물에 들어가도 밖을 다녀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범죄율도 현저히 낮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팬분들은 낮보다 환한 서울의 새벽에 돌아다니는 저를 보자 걱정 반, 놀라운 반의 반응을 보이며 최고로 많은 댓글과 좋아요를 달아주었어요. 안젤라와 저는 돌아다니다 보니 조금 출출해졌습니다. 겨울이다 보니 조금 춥기도 해서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돌아다니다가 물고기 모양의 빵 같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정말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물고기 모양이어서 생선이 들어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죠. 그곳으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주인분이 그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선은 안 들어갔고 팥이 듬뿍 들어간 빵이더라고요. 저희보다 먼저 온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빵의 이름이 붕어빵이라고 말해주었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가고 팥이 들어갔다는 게 외국인의 눈에는 너무나 신기했답니다. 한 개에 500원이었고 저희는 4개를 주문해서 받자마자 한 입 베어 물었죠. 이건 따뜻하고 촉촉하고 달콤한 천국의 맛이었어요. 겉은 바삭하게 잘 구워져 있었고 안은 촉촉했으며 팥은 적당히 달달한 맛으로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옆에 같이 기다리던 손님이 꼬리부터 먹어보라며 설명을 해주었는데 한 번은 머리부터 한 번은 꼬리부터 먹었더니 전 꼬리부터 먹는 게 더 맛있더군요. 왜냐하면 꼬리가 더 바삭했거든요.
붕어빵을 먹는 모습도 라이브 방송을 하였는데 재밌게 생긴 빵의 모양에 모두들 한바탕 웃어주었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생선이 들어간 빵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벌써 새벽 3시 30분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내일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숙소로 들어갔답니다. 다음날 일정을 소화하고 우리는 계획대로 부산에 들러 3박 4일 여행을 즐기기로 했어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더군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열차라서 그런지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했습니다. 한국의 열차는 사고가 거의 없고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로 인해 안전사고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고 스탠퍼드에서 런던까지 214km 정도가 되는데 요금이 2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KTX 열차는 승객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도 조용했던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대부분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보거나 노트북을 이용하는 등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안젤라와 조용히 대화를 하였는데 아무도 우리의 대화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던지 벌써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행을 오기 전 부산에 대해 알아보고 어디를 갈지 다 정해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부산은 서울처럼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웬걸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처음 접한 부산역 광장은 넓고 깨끗했으며 주변에는 호텔이 즐비했고 커피숍에, 식당에, 편의점, 각종 쇼핑몰이 서울 못지않게 많더군요. 우리는 부산역에서 가까운 남포동부터 가보기로 했어요. 부산역에서 1호선 지하철을 타면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죠. 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식을 볼 때마다 부산의 남포동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비프광장을 눈앞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광장의 바닥에는 유명 영화배우들의 손도장이 곳곳에 박혀 있었는데 땅을 보며 어떤 배우들이 왔었는지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비프광장에는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손님이 줄을 많이 서 있는 호떡을 사 먹어보기로 했어요. 씨앗 호떡이라고 해서 쫄깃한 빵 안에 흑설탕과 씨앗경 과류를 듬뿍 넣어주는 음식이었어요. 기름에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호떡을 기다리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남포동에 저희처럼 외국인이 많이 돌아다니더군요. 확실히 부산을 오면 남포동은 꼭 와봐야 하는 곳인 것 같았어요. 호떡을 받아들고 급한 마음에 입을 갖다 대니 호떡을 파는 주인이 조심하라는 손짓을 했어요. 핫핫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뜨거우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인 것 같았는데 주의를 주신 대로 조심해서 베어 먹었습니다. 그때서야 왜 조심해서 먹으라고 하신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한 입 베어 먹으니 녹은 설탕이 주르륵 떨어지는데 엄청 뜨거웠거든요. 잘못하면 입을 데일 뻔했어요. 명색이 뷰티 인플루언서인데 입술이 데이면 정말 큰일인 거거든요. 남포동을 방문하고 나서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 또 한 군데 있었는데요. 바로 영도다리였어요. 영도다리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들어올려진다고 하는데 그 점이 너무나 신기해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들어올리는 도계 시간이 오후 2시였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서 가야 볼 수가 있었죠. 부산의 영도다리를 알아보다가 가슴 아픈 역사를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많이 오면서 영도대교에 가면 친인척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다리 밑에는 피난민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연육교였던 영도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닌 피난민들의 애환과 망양의 슬픔을 간직한 다리였던 거죠. 다리가 만들어지고 처음엔 하루 총 6회씩 도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1966년에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해 도계 기능을 멈추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 10여 년 전부터 다시 도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도다리는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았고 저 같은 외국인들도 많이 보러 올 만큼 유명해졌죠.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여행을 하는 재미가 먹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는 미리 알아둔 돼지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젤라는 낯선 음식에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먹어본 친구들의 말을 믿고
먹어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식당에 들어가자 돼지국밥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안젤라는 인상을 찌푸리며 다른 걸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러더군요. 저는 언니를 믿고 한번 도전해보자고 설득을 했죠. 드디어 뽀얀 국물에 돼지고기가 가득한 돼지국밥이 나왔어요. 국밥을 먹어본 친구들의 조언대로 부추를 넣고 소금과 새우젓을 넣고 휘휘 저어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안젤라도 저를 따라서 국물의 간을 맞춘 뒤 국물을 한 입 먹었죠. 우린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그러고는 쉴 새 없이 국물을 떠먹었죠. 깍두기와 김치가 나왔는데 매운 걸 잘 못 먹는 우리는 조금씩 김치를 베어 먹으며 국물을 한 숟갈, 흰쌀밥을 한 숟갈, 그런 식으로 폭풍흡입을 하였답니다. 김치와 국밥은 찰떡궁합이더군요. 국밥의 약간 텁텁한 맛을 김치가 한 방에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느낌이었죠. 우리는 국물과 밥을 싹싹 긁어먹고 배가 불러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다 먹고 나서 둘러보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밥을 국밥에 넣어서 말아먹더라고요. 늦게서야 알게 된 우리는 약간의 후회를 하였지만 맛있게 식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산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남포동 말고도 해운대와 오륙도도 다녀왔는데 오늘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조만간 해운대와 오륙도 여행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안젤라와 저는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파일로 정리해 보관해 두었는데요.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한답니다. 오늘은 영국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에리카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해운대와 오륙도 여행기도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